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은행의 예적금만으로만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에는 시간과 금액 모두 턱없이 모자라고 또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려니까 원금 보장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안전한 은행 예적금이냐 아니면 시간과의 싸움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연금보험이냐 고민이신 분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실은 줄이고 마음 편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보험플랜 119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여기 계시는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1:1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연금보험이 수익률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돈을 찾고자 했을 때 원금 보장도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정우성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면 모두가 편안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실을 잡아드립니다. 마음 편한 연금보험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연금보험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연금보험의 최근 문제가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시간 반드시 투자하셔야 됩니다. 7년 이상의 상품들이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고요. 관리를 잘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시면 더 빠른 5년 이내에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게 바로 노후 자금입니다. 노후 자금. 그 연금보험은 3층 연금 구성의 개인 사적 연금으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연금보험 중에 특히 변액 연금보험을 저희가 상담하면서 많이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변액 연금보험이 해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손해본다. 그리고 원금이 도래되지 않는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하고 있다. 라는 여러 가지 기사나 주변 사례들로 인해서 해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손해보고 계시죠. 자, 우리의 노후 얼마나 오래 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대 이하 젊은 분들의 기대 수명이 12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120세 이상. 지금 헬스케어 산업 발달하고 있고요. 바이오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사는 장수의 시대는 행복이 될 것이냐, 재앙이 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자, 노후 자금 얼마나 준비해야 되나? 자, 밥값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밥값만. 단순하게 먹는 것만요. 자, 부부 2분 7,000원씩 잡아서요. 하루 3끼 2명이 365일 45년을 밥만 먹는 비용으로 6억 8,985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자, 부인 홀로 대부분 남자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부인 홀로 남아있는 기간이 7년에서 10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을 잡으면 10년 계산하면 7,665만 원 정도 먹는 비용만 나가는 거죠. 이건 단순 계산이고요.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 베이비 부머 시대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세대입니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40%는 노후에 극빈곤층으로 떨어질 거라는 데이터와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를 이루고 있는 이 인구 구성이 노후
구조로 2020년, 25년, 30년으로 가면 초고령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심 인구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노후 준비 자금이 저도 많이 고객들을 상담하고 만나봤는데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대부분 부동산 자산에 편집돼 있다.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부동산 자산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 있는 세대나 여기 있는 세대나, 여기 있는 세대는 자녀의 결혼 자금, 그리고 여기 있는 세대는 자녀의 교육 자금으로 노후 준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반드시 지금 퇴직연금,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시는 분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겠지만, 사적연금, 그 부족한 금액을 채워줄 수 있는 사적연금은 여유가 좀 많이 없으신 상황이죠. 단 조그만 금액이라도 미리 하루라도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노후 준비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령화 가구의 분포를 또 한번 보고자 합니다. 고령 가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2035년 되면 40.5%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홀몸 노인 가구가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싱글들이 결혼 안 하고 있는 혼자 사는 싱글족들이 여기에 추가가 안 돼 있는 것 뿐이지, 혼자 사는 1인, 2인 가구의 비중이 2035년에는 약 70%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때도 큰 집보다는 20평 이하 작은 집으로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그 주택 구매 자금의 비용도 많이 좀 줄이시는, 대체로 우리나라 분들은 좀 큰 집을 좋아하시죠. 근데 자녀들이 독립하고 결혼하면 부부 두 분이서 큰 집에 살 비용과 나가는 시간과 그리고 부채를 갚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더군다나 이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현금화하고 자산화 시키려고 하면 이 싱글족들이 많은 지금 현재 시세에서 이들이 그 큰 집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자산들은 금융자산으로 빨리 전환해서 준비하시는 작업을 지금 상담하시고 알아보시고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연금을 특징을 중에 하나가 이 금리입니다. 금리. 자, 97년 이전에는 약 10% 정도의 예금 금리가 나왔습니다. 예금 금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시던 말씀이 밥만 먹고 살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밥만 먹고 살면 된다. 저축만 해도 되셨던 세대의 어른들은 말 그대로 10%의 이자를 은행에 넣어놓고 받으시고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셨습니다. 밥만 먹고 살으셔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세대와 우리 위에 선배 세대들은 저축만 해서는 절대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없다. 자, 대한민국 기준금리 변천사를 또 한번 보면 IMF 이전에 25.68의 기준금리가 현재는 1.25%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OECD에 가입을 하면서 가입 조건이 두 자릿수 이상의 이자를 줄 수 없는 가입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 이상의 이자를 절대 1금융 기관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투자상품 외에는. 그래서 연금보험을 준비를 하는데, 자, 공시이율에 따른 상품들이 지금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자, 2012년에 6월 기준에서 공시이율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빅3 큰 대형 3사 기준으로 4.70, 4.80, 5%였습니다. 근데 2017년 8월 기준하면 자, 2.50, 2.51, 2.50입니다. 약 4년, 5년간 약 2% 정도가 공시이율이 떨어졌고요. 최저보증이율은 0.5%, 0.75, 0.75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거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 이 금리로 나간다는 거죠. 보증해 준다는 거죠.
근데 요 보증되고 떨어지는 금리만큼의 내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돈이 지켜질 수 있느냐라는 게 참 미지수죠.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고 아셨던 상품입니다. 공시이율로 지급을 했고요. 그때 2011년 4월, 그리고 4.8%의 60세 시점의 일시금이 3,500 정도, 그리고 3,400, 3,600 정도 되었던 그때의 공시이율 상품이 현재 이율 최저보증으로 하니 1,800, 1,800, 1,700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확정 금리가 아닌 공시이율형 금리 상품은 금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 안내받은 내용의 금리에 적용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연금보험은, 자, 납입 기간 내에 5%의 단리를 적용해 줍니다. 5%의 단리. 복리는 아니고요. 단리 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까지 4%, 그리고 연금 개시 이후에도 4%의 이율을 확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변액 연금입니다. 펀드로 구성되어서 펀드로 수익을 내고, 펀드로 특별 계정과 일반 계정을 나누어, 그리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인출 전략으로는 조금 부적합하고요. 연금으로 받을 분들은 추천해 드릴만 합니다. 그리고 정변액연금을 못 믿겠다, 싫다 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으셔서 대안으로 찾은, 그리고 그 보험사들도 대안으로 개발한 그런 보험입니다. 자, 최저연금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납입 기간 내에는 반드시 초기에는 자산이 쌓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증하여 5%로 꾸준하게 늘려줍니다. 근데 이 7년, 8년 시점이 넘어가면 요 시점에는 반드시 내가 넣었던 자금들의 수익을 내기 시작해서 점점 플러스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유지하고 요걸 안 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요 구간에 있는 수익을 전부 드린다는 거죠. 그 대신 요 밑에, 요 구간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방어하여 보증하겠다라는 겁니다. 보증하겠다. 최저연금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서 요 밑으로 떨어지시나 운영수익이 안 나왔을 때에도 확정으로 4%, 5%를 적용하여 주는 그런 구조의 보험입니다. 연금이고요. 자, 은행과의 금리차 한번 보겠습니다. 5% 확정금리 적용 시, 자, 은행 지금 현재 2017년 7월 은행의 금리입니다. 정기적금이고요. 정기적금. 매월 납입하는 정기적금. 6개월 1.20, 12개월 1년 1.60, 24개월 1.70, 36개월 1.90. 문제는 여기서 빠지는 게 또 이자소득세 15.4%가 빠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도 안 되는 금리로 내 돈이 여기에 쌓여 있다. 결국엔 원금인데, 원금이 그럼 원금인 것이냐? 아닌 걸 너무 이제 많이들 아시죠?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평균 물가 상승률을. 그리고 정기 예금. 자, 쌓인 적립금 납입 기간이 끝난 다음에 4%로 금리를 적용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4%의 확정금리 적용과 동일한 효과거든요. 그러면 2017년 8월 3일 기준에서 정기 예금 은행 상품을 보니 6개월짜리가 1%, 그리고 K뱅크가 1.4, 카카오가 1.50입니다. 자, 1년이 지나가니 1.10, 1.60, 2%. 자, 36개월, 3년짜리를 봐도 가장 높은 게 2.10. 저축은행에 요즘 돈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이 2.75까지 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축은행은 5천만 원까지만
원금을 보존하고요.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돈을 만약에 저축은행 파산 시 찾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한번 학습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축은행 파산 때 돈을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이 주변에도 꽤 있으실 겁니다. 자, 10만 원 연금 플랜으로 보면 자, 10살, 그리고 20살, 30살, 15살, 40살, 50살 기준으로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준비하면 좋지만 부모님 내지는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나이는 20대부터 10만 원 12년 납입하고 1,440만 원을 납입하고요. 은퇴자금은 1,890만 원으로 계속 돈을 늘려야죠. 그리고 30대도 똑같습니다. 같은 돈을 내고 언제 가입하고 언제 납입하느냐에 따라서 은퇴자금의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간에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가입하시고 빨리 안내하시고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 20만 원으로 가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상은 납입 금액은 다 똑같지만 은퇴자금 준비가 빨리 준비하느냐 늦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 상품은 30만 원 이상이고 50만 원 이하 요 구간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1.3% 보험료에. 그러면 가산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자,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1.8% 플러스 3,000원의 보험료 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60만 원을 내고 여기에 60만 원 1.8% 플러스 3,000원이 할인이 된다고 하면 한 58만 원 정도를 내고 나는 60만 원의 효과를 더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금액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이득을 본다. 더군다나 얘는 펀드에 운용 성과금이 있습니다. 펀드 운용 성과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얘가 장기 유지가 되면 장기 유지 보너스로 펀드 운용 성과금 10년치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더 많이 쌓이는 구조로 갑니다. 이 펀드 운용 성과라는 게 뭐냐면 펀드는 선치, 후치, 보수 수수료, 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장기 유지하신 분들한테 나중에 처음에 걷어간 사업비를 일부분 반환해서 더 얹어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할인도 받고요. 펀드 운용 수수료 돌려받고 내 노후 자금 쌓아놓은 거에 더 플러스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상품입니다. 15세부터 60세 분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리고 5년 이상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5년 납 이상 10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그리고 납입 방법은 월납 그리고 일시납 플러스 월납. 손해 많이 보신 상품들을 일시납으로 넣어놓고 월납으로 해서 5%로 계속 한 5년에서 6년만 불입을 하시면 손해보신 상품 플러스 손해보신 금액 플러스 수익금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령은 55세부터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5세는 노인이 아니죠. 65세도 아니고 평균 70에서 75세에 종신형 연금으로 선택을 하시면 70세부터 만약에 95세까지 사셨다. 요 기간 내에 연금을 매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은 연단리입니다. 복리가 아닙니다. 단리 5%입니다. 단리. 복리와 구조가 조금 다르죠. 예. 그리고 연단리 4%. 요거는 납입기간. 예. 그리고 납입이 끝나고 유지기간. 그리고 최저보증 이율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만. 중도인출,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 이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4%를 중도인출이나 해약환급금이나 요렇게 가면 이거를 보증을 못 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연금으로 준비할 분들에게만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상품이고요. 자, 아까 예시를 보여드렸듯이 빨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수익률 그리고 월 받는 연금의 총연금 합산 금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변액연금보험 상당히들 싫어하십니다. 손해보신 분들 많고 불신도 많고요. 그러나 이 상품은 변액연금보험이지만 여기 처음에 알려드렸다시피 5%, 4%를 보증하고 있다. 그래서 변액연금보험의 펀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반드시 전문가한테 상담받으셔야 된다. 펀드 상품이지만 요 수익률을 보존해주는 상품 그리고 추가납은 200%까지 되고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마음 편한 연금보험이나 마음 편한 근데 단 하나 유지는 끝까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연금으로 준비하실 분들은 반드시 한번 알아보시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자, 오늘 손실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 편한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정우성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마음 편한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듣고 이런 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오늘 보험 플랜 119 보험 고민 함께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입니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제가 아픈 적도 없고, 네. 이제 건강해서 보험의 필요성을 그닥 못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이제 그 당시, 실손만 갖고 계시다 보니까, 암보험을 2개 정도 가입했는데요. 네. 이제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어요. 이유는요? 이제 왜 갱신형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인분께서 이제 보험료가 비싸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 이래서 네, 예. 근데 이제 갱신보험료가 이제 나중에 많이 오른다고 또 안 좋다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언니가 유방암으로 아프다 보니까 이제 진단비 받은 게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가입한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네, 44살이에요. 올해 44이시고요.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셨고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2009년도에 LIG 손해보험에서 생활보장보험 이거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던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아마 2014년도 이후로 그 이전에 또 언니분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2014년도에 메리츠 화재에서 더 넓은 건강보험 가입하실 것 같고요. 네, 또 맞습니다. 작년에 AIG 손해보험에서 소문난 AIG 암보험을 추가로 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나중에 가입하신 2건의 보험은 모두 15년 만기, 10년 만기 이렇게 짧게 가입이 되신 거고요. 네. 추천해주신 분께서 그래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보장이니까 가입이 좋겠다라고 권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갱신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니분 말고 원래 좀 집안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셨어요? 유방암 가족력보다는 이제 혈압이라던가 이제 또 뇌 질환 쪽 조금 어르신들이 있으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저희 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또 소득이 또 많지 않고 그래서 또 이제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암 보장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에 또 추가로 가입한 것도 있고요. 갱신형이 일단은 네네 저렴한 것 같아서 지금 한 달 보험료가 13만 원 정도 납입이 되던데요. 지금 보험료 수준은 좀 괜찮으세요? 네, 요 정도 수준 정도면 유지가 될 텐데 조금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소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 그러세요. 지금 제 옆에서 최윤미 전문가께서 함께 들으셨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더 질문할 게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4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갱신형 암보험이 2개 있는데 잘 가입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대로 보험을 쭉 유지해도 좋을지 또 어떤 보장을 추가하면 좋을지 여쭤보셨습니다. 언니분께서 암으로 좀 고생을 하셔서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동안이세요. 지금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어디 아프신 데가 없으시고 이제 건강하신 상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전화를 정말 잘 주셨고요. 지금 일단 보내주신 증권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2009년도에 LIG 생활보장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신데 이제 이게 실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이시고 본인 부담금 없이 100% 다 보장을 받는 보험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보장 내용이 질병의료비가 이제 1억이 들어가 있으시고 상해 의료비가 1,000만 원이신데 이게 좀 좋은 게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로 만약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내가 병원비를 내지 않더라도 병원비의 50%를 보장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입원 시에도 100%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정말 좋은 실손을 잘 유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잘 유지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니분이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셔서 좀 이제 가족력이 있으시다 보니까는 암 쪽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2014년도에 메리츠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게 15년 갱신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입을 하신 게 이제 아까 2016년도에 소문난 AIG 암보험이 10년 갱신. 이렇게 지금 이제 둘 다 갱신형으로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득이 조금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이제 가족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암 진단비를 준비를 하신 거는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아직 젊으시잖아요. 젊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갱신형으로만 갖고 가기에는 지금은 좀 저렴해서 보장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괜찮지만 15년, 10년 후에 갱신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된 보험료로 다시 또 15년, 10년 이렇게 갱신을 갖고 가시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보험료가 조금 많이 부담이 가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갱신형으로 돼 있으시면은 비갱신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욕심을 내보자고 하면 물론 비갱신으로 가는 게 맞으세요. 갱신형은 해지를 하고 다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상당히 부담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이만큼의 보장도 준비를 좀 못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메리츠는 일단 갖고 가시고 저희도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유방암 진단 받는 그 시기가 한 40대, 50대, 60대 요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만 좀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메리츠는 한 번 더 갖고 가셔서 갱신이 되는 시점에서 보시고 조금 조정을 하시고요. AIG는 해지를 하세요. 이거는 10년 갱신은 좀 너무 짧으세요. 주기도. 그리고 보험료도 조금 메리츠에 비해서 보험료 자체가 좀 비싸고 메리츠 같은 경우는 일반암이 7천만 원 보장을 받으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도 포함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츠는 갖고 가시고 AIG만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갱신형으로 갖고 가야 되면은 기존의 LIG 생활보장이 다른 이제 실손은 돼 있으신데 다른 이제 진단이나 이런 게 없으세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저해지 환급형 상품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암 진단비도 그러니까 3천만 원 준비를 하시고 또 여기에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진단비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는 누구나 다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질병 후유장애 3%는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이 상품에는 다행히도 같이 가입이 가능하신데 단 이제 100세까지 가면은 조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9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이렇게 하시면 보험료가 66,000원 정도 되세요. 그러면 지금 AIG에서 납입을 하고 계시는 보험료가 보니까 37,500원이시잖아요. 그럼 추가가 되는 보험료는 한 28,000원 정도 이렇게 추가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득 대비해서 더 보험료를 많이 추가하는 거는 힘드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8,000원 정도면은 좀 마음 편하게 100세까지 조금 든든하게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럼 메리츠는 유지를 하고 AIG는 해지를 하라는 말씀인 거죠? 네, 메리츠는 그러니까 다 해지를 하고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면 정말 좋지만 지금 이제 그렇다고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갖고 가다가 유지를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갱신형은 하나 정도 갖고 가면서 내가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보장이 크니까 그러면 좀 마음이 더 든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제가 이제 어제 저렴한 보험료에 진단금을 좀 많이 이렇게 넓혀서 가고 싶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님 상황하고 제가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는 거랑 좀 맞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좀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조금 상담을 더 해드리는 게 괜찮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예, 시청자님. 암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저희 최은미 전문가께서 암 보장을 좀 넉넉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플랜을 짜주신 거고요. 네네. 혹시 더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 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통화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기존에 들고 계셨던 보험, 그러니까 특히나 LIG 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보험은 꼭 잘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보험 고민 해결해드렸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2777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당뇨가 있어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계속 거절당했는데요. 주변에 다른 당뇨 환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당뇨가 있어도 뭐 혈압이 있어도 심지어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거절을 당하셨는지 현정훈 전문가님. 네. 예. 사실 시청자님처럼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는 정작 이런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뇨 환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단순 가입을 넘어서 요새는 실손보험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신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뇨라는 게 사실은 그 당뇨병 그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당뇨 다음에 합병증이 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당뇨 환자가 암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도 가능 같은 경우는 4배 정도가 더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5.2배,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2에서 3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환자분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30에서 65세 사이시고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시고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8.5% 이하이시고 다른 합병증이 없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보험이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충분히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보험이 가입이 되시면 당뇨 환자용 일반암 진단비, 그리고 고혈감 진단비, 그 다음에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손 의료비가 보장이 가능하신 부분이 보장이 되시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또 두려워하시는 게 이제 합병증이거든요. 만성 심부전증이라든지 족부 궤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력 상실 같은 경우가 오는 경우에 이 진단을 받으실 때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약에 인슐린 주사를 맞으신다고 하면 이런 실손 의료비나 질병 수술비 같은 거는 좀 보장이 안 되시고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보장이 되시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의 정도가 심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보험의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요. 다시 한번 전화를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자 하나 또 풀겠습니다. 5940님께서 문의 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보험 상담을 받아보니까 납입 기간은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서 길게 하라고 하던데요. 가입할 때 납입 기간을 길게 해야 유리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길게 가입하면 좋은 거잖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최은미 전문가님. 이게 납입 기능이 있다고 해서 길게 해서 납입 면제 상태가 되면 이제 유리한 거죠. 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나는 이 보험을 들고 납입 면제가 될 거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나는 질병에 걸릴 거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자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고가의 물건을 살 때 이게 이제 너무 비싸면은 카드로 사게 되는데 그거를 내가 일시불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할부로 할 거냐 이 차이인데요. 만약에 일시불로 하게 되면 이자를 안 내는 상황인 거고 할부를 하게 되면은 할부가 길어질수록 이자를 많이 내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 상품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상품을 이제 구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납입 기간을 일시납으로 하면 당연히 내는 금액이 제일 적죠. 하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납입 면제 기능까지 탑재가 된 상품이라고 하면 길게 내면은 길게 낼수록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아지세요. 그만큼 더 내가 이자를 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20년 납 정도 해가지고 전후로 5년 정도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이거를 조절을 하셔야지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길게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저 이번에 두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근데 방송 보다가 네.
그 남편은 최근에 나름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저는 정작 제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실비가 좀 오래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보험이 네.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잘 볼 줄도 모르고 하니까, 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고, 아, 다른 그러세요? 사람들, 예, 많이 내는데 저는 그렇게 또 많이 내지는 않는 편이어가지고. 아, 보험료예요? 모자른가 싶어서. 아,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 40 정도 됐어요. 아, 40대시고요. 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2007년도에 두 건의 보험에 가입이 되셨던데 메리츠 화재에서 가입을 하셨고요. 하나는 네네. 레딜라이프 케어 보험, 또 하나는 네네. 운전자 보험이세요. 네. 운전하시나 봐요. 네네. 예, 그래서 한 달 총 보험료가 11만 원 정도가 납부가 되던데 네.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한 5만 원, 5, 6만 원? 아, 한 그 20만 정도의 여유도 원까지는 있으세요? 생각하고는 있는데, 네. 예. 그렇진 않고. 알겠습니다. 저희 네. 현정훈 전문가께서 풀어주실 거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편분은 일전에 보험 리모델링을 받았는데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은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40대 여성분이시고요.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두 건이 있습니다. 갱신형 실손보험 유지해도 될지, 실손 의료비 따로 추가할 수 있는지 등등의 궁금증들을 저희 제작진께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시청자님처럼 대부분의 주부님들이 남편분하고 자녀분들 보험을 챙기다 보시니까 네. 두 남편하고 자녀분은 잘 챙기시는데 정작 내 거는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전화 잘 주셨고요. 제가 보내주신 증권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이 두 개신데 혹시 다른 보험은 더 없으신 거예요? 네, 두 건 빼고는 없어요. 네, 그럼 좀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레디라이프 케어라는 보험은 20년 납 80세 만기이세요. 근데 2007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매월 8만 500원을 내시는데 맞으시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이 2007년에 역시 가입하셨는데 이거는 20년 납 20년 만기세요. 그리고 매달 이제 3만 원을 납입하고 계시는데요. 어느새 한 10년 정도 납입을 하셨네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10년을 납입하셨기 때문에 이제 10년 정도 남으셨는데요. 요 두 가지 상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가지고 계신 거 같이 좀 살펴볼게요. 네. 먼저 레드라이프 케어 보험을 보면 상해 사망이 3천만 원, 질병 사망이 2천만 원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사망보험금이 제가 보기엔 좀 다소 작은 것 같은데 시청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뭐 5천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 보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해 질병 입원 의료비를 보면 3천만 원 보장받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7년에 가입하신 거라 본인 부담금 100%가 보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지금 의료비를 가입하시려면 본인 부담금 90%밖에 보장을 못 받으시거든요. 근데 100% 보장 받으시기 때문에 이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해 통원 의료비가 이제 각각 10만 원씩 보장을 받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보장이 되고요. 통원 하루당 5천 원만 공제가 되십니다. 이 부분도 현재 새롭게 보험을 들으시려면 본인 부담금은 90% 보장이 되고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공제가 되시는데 이 보험은 예전에 드린 거라서 이런 부분에선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고해감 진단비가 3천만 원이세요. 근데 고해감 진단비라고 하는 게 식도암, 췌장암, 뼈암, 뇌암, 림프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해감으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일반암 2천하고 고해감 3천만 원에서 총 5천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당액 쪽을 보면 상해 입원 일당이 3만 원, 질병 입원 일당이 2만 원, 암 입원 일당이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건 암 입원 일당이 첫날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암으로 입원하시고 계속해서 4일 이상 입원하실 때 나오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으로 7일 입원했다 그러면 4일부터 7일까지 그러면 4일이 되겠죠. 그 4일에 5만 원씩이니까 20만 원이 나오시고요. 질병 입원 일당이 있으시니까 요건 일주일 7일 곱하기 2만 원에서 14만 원이 나오세요. 그러면 합산 34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절하고 화상 진단비가 각각 20만 원 이렇게 보장 받으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80세까지만 보장이 되시고 사망보험금이 좀 전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망보험금으로 좀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보험에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진단비, 수술비, 그다음에 특히 뇌과하고 심장과 관련된 수술비가 좀 약하세요.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80세까지시기 때문에 80세 이후에 그 실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단독 실비보험이라고 해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신 게 있으시거든요. 저렴한 보험대로 가입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도 추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는데, 네네. 지금도 운전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운전하고 있어요. 네, 운전은 언제까지 하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좀 오래 하지 않을까. 네. 사실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지금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보장 기간이 10년밖에 남질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40대 한 초중반이시면 50대 초중반까지밖에 안 되시니까 이게 100세까지 보장될 수 있는 부분 좀 보완은 필요하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을 무조건 해지하실 건 아니시고요. 지금 살펴보면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게 좀 있으시거든요. 요것도 보면 옛날 거라서 10대 중과실밖에 보장이 안 되세요. 근데 최근에는 스쿨존 사고까지 포함한 11대 중과실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2009년도 이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부분이 추가됐거든요. 요 부분이 빠져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할 수 있는 최근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품엔 지금 가입할 수 없는 담보 몇 개가 있습니다. 긴급비용 10만 원하고 면허 정지 유로금, 면허 취소 유로금이 있거든요. 요 부분 때문에 해지를 하지는 마시고요. 형사합의 지원금 요것만 정리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보험료가 일부가 줄어드니까 조정을 통해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해지 안 하고 그냥 유지하고 네네, 그렇죠. 추가로 가입하는 거죠? 네. 운전자 보험은 그 보험료 조정을 통해서 일부 담보는 정리해서 보험료를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레드라이프 케어 보험은 80세까지시니까 단독 손해보험에 통합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조금 늘리시고 이 보험에 없는 진단비, 수술비는 좀 추가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단독 실손으로 80세 이후에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현정훈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한 달 보험료는 한 20만 원이 조금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보험료는 네네. 괜찮으신 거예요? 아,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부족한 네. 보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1419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특별한 소견은 없었지만 진료 시 자궁경부암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실손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최은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를 가다 보면 이런 검진을 종종 권유를 받는데 네. 모든 검진은 이상 소견이 있어서 의사의 소견 하에 검사를 진행을 해야지만이 실손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예, 받으실 때가 돼서 아마 의사분이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잘 알아보시고요. 예,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3532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네, 길게 남기셨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1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한 용종 2개를 제거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하려니까 보장 금액이 대장 쪽 암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아마 대장 쪽에서 용종을 제거하셨던 것 같고요. 현종훈 전문가님. 네, 저도 뭐 얼마 전에 그 검진을 받았을 때 그 수면 내시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용종 하나를 제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건강 검진하면서 이렇게 용종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이제 시청자님들처럼 이렇게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종 제거를 하시고 한 달이 경과되시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심사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대장 쪽 암이 좀 보상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대장 점막 내암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이 대장 점막 내암은 보험회사가 대체로 조기에 이제 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이라고 그래서 질병 분류 코드 D로 많이 분류를 해서 일반암보다는 보장 금액이 적게끔 많이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많이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병 분류 코드와 상관없이 일반암으로 분류돼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봤고요. 저희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훌륭한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